교육은 학부모를 하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수!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전문가 김연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한 살 아이를 키우는 이제 다둥이 아빠인데요. 그래서 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네.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요? 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서 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전체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니까 조금 더 교육 네. 과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교육 과정은 이렇게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시대 네. 상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시대가 변화하면 추구하는 인간상도 변하게 되겠죠. 오, 그러네요. 네, 그거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가 또 변화할 거예요. 그러면 바뀐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또 변해야 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거고요. 1954년에 1차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개정이 1997년에 있었어요. 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2009 개정, 2015 개정 이렇게 네. 수시로 개정 고시되어 왔습니다. 전 처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인데 지금 2018년을 앞두고 왜 네. 2017년도 아니고 2015년을 얘기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2015년도에 수정 고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교육과정은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수정 고시되었다 해서 그 연도를 따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3D 프린터 혹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텐데 이런 미래 사회에서 없어질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좀 힘들고 네. 좀 어렵고 네. 더럽고 뭐 이런 직업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이거에 관해서 2013년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고용의 미래라는 연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702개의 직업을 비교 분석해서 미래에 향후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을 발표한 거죠. 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 개그맨은 없어지나요?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네. 네. 사라지게 될 직업,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직업은 보통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것, 그리고 반복적인 것, 또 창의성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직업은 레크레이션 치료사, 초등학교 교사,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죠. 네. 네. 작곡가, 뭐 이런 직업들 특징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이 오가고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직업, 또 창의성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직업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사랑 개그맨 아직 안정적이네요. 예. 네. 네,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I 같은 경우는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그 인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네. 지식을 단순히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창조해내고 통합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생성하는 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미래 인재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렇지가 그쵸. 못합니다. 네, 2015년에 연구된 게 있는데요.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라고 해서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비교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매 4년마다 실시가 되고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수학, 과학,
성취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수학은 세계에서 3위, 오. 네, 과학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잘하네요, 우리나라. 네, 대단한 나라네요. 예, 네.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흥미도가 최하위권. 어. 이 결과를 볼 때 네. 우리는 흥미도를 이렇게 높여주지 못하고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식 주입식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네. 좀 창의성과 그다음에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제 흥미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아이들이 네. 학교를 매일매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네. 필요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6가지나 돼요? 네. 그 역량을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적용을 하고 네. 함양하도록 했어요. 그 6가지 역량은 네. 자기 관리 역량, 자기 관리. 네, 그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네.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입니다. 네, 이런 역량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3개가 부족한 것 같아요. 3개 네. 정도? 훌륭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인문사회 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서 네.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오. 갖추도록 했는데요. 인문학적 기초 소양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개인이나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 교육청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좀 네. 더 있어요. 네. 배움을 즐기는 네. 배움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네. 학습량을 적정화했어요. 학습량을 적정화했다니까 그 마음에 안 와닿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학습 내용은 기초, 그러니까 핵심 개념과 네.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좀 다이어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요? 다이어트를 네. 했어요? 네, 몇 킬로 뺐나요? 뭐 한 3kg. 3kg. 조금씩 늘려나가고 농담입니다.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적정화된 그 교육을 가지고 이제 네.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개혁을 했는데요. 네. 수업 방법은 교과목의 특성에 맞도록 토론학습이나 탐구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이렇게 다양화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도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네.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받았으면 지금 큰 상을 받을 그런 인물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아니, 지금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학부모는 걱정이 좀 있어요. 이 네. 학습량이 좀 줄다 보면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학습량 저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선진국들에서 네. 적은 양을 깊이 있게 가르친다라는 걸 통해서 네. 뭔가 그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고 깊이 있게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심층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양보다 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은 말이죠. 양보다지. 네. 네, 그래서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TIMSS 기억나시죠? 네. 거기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2, 3위 할 때 2위를 네. 한 나라 싱가포르 예. 양보다 질을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 교육 혁신을 할 때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Teach less, learn more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한다라는 아, 것이죠.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약간 좀 뭔가 아이들을 좀 네. 학습량을 좀 줄이고 네. 흥미도를 높이면서 학교를 자주 가고 싶게 하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제가 오늘 교육을 잘한 것 같네요. 와!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고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네. 해설하고 주입하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네. 강의식은 줄이고 네.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토론하고 탐구하고 오, 훌륭하신데요. 안전교육. 네.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네. 적게 가르치지만 배우는 것은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음.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 위주 그런 암기 위주식 교육에서 뭔가 더 체험하는 배움이 있는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겠고요.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학습량을 적정화했다는 것이 네. 학습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네. 보기에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학습력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학습 동기도 유발되고 그렇죠. 예, 흥미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 좋은 소식을 우리 빨리 태경이하고 하민이한테 알려줘야 되겠네요. 네, 아, 근데 저는요, 이제 네, 태경이, 하민이가 학교 다니면서 반에서 네. 몇 등 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몇 등 하는지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태경이 아버님 네. 옐로우 카드 드립니다. 왜요, 왜?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몇 등인지. 지금까지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네. 아직도 이 등수를 논하다니 카드 드리고요. 예. 이제 아까 제가 가르침 중심에서 네. 배움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쵸. 그것처럼 평가도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아, 초등학교에서는 네. 줄 세우기 위한 그런 네. 상대 평가잖아요. 그게 네. 그런 상대 평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등수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가 뭘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너무 궁금하죠. 한 차례 수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그 수업이 만약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네. 뭐 지구의 날에 대해서 알게 한다. 뭐 네.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럼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교사는 그것에 관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네. 학생들이 그 수업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하겠죠. 네. 그러는 과정 동안 관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나? 어. 이 학생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가? 어. 잘 협력하나? 네.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모든 원들끼리 서로 상호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잘 배려하는가, 협력하는가,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평가할 수 있겠죠. 자기 평가. 아, 내가 잘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평가의 결과는 또 다음번 수업을 계획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해서 네.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가라는 거죠. 아. 학습 결과를 알기 위해서 내가 몇 등이나 하는가를 알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네. 내 배움을 성장시키기 위한 아. 그런 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옐로 카드가 아니고 레드 카드를 받아야 제가 네. 잘못된 생각을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당부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당부의 새 말씀 어우, 드리면 세 안 말씀 될까요? 해야 돼요? 네. 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를 좀 신뢰해 주시고 네. 참여하고 네. 소통하면서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에서 개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또 수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에 지역사회까지 함께 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당부 말씀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기다리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어린이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요. 네. 세 번째 말씀은 아까 생각하는 힘이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놀이 시간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도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주신다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이제 참여를 많이 해야 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네. 좀 더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네, 부모님도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태경이 아버님께서도 네. 제가 지금 당부 말씀 3가지 드렸잖아요. 네. 잘 지켜주셨으면 요거 잘 좋겠습니다. 기억해가지고 네. 2015 개정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오늘 알았으니까 네.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좀 쉽게 잘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다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올바른 교육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경이 아빠, 하민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였습니다.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